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이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리들은 당시에조차 천재 아이들은 가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의 우수함, 지능과 비상한 창조성을 갖는 이상으로 즐겁고 친절하고 마음씨가 곱고 매우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천재들이 나왔습니다. 그 르네상스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천재 아이들이라는 번역할 때 이런 단어가 있는데 천재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영재 아이들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지금 푸르미 교육의 아이들과 동일한, 푸르미 교육에서도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그 무한계 인간의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글렌더만의 교육 이념과 푸르미 교육의 교육 이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 천재 아이들, 영재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글렌도만은 4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이 이 책에 130 항목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항목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 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붙이겠습니다. 먼저 지능에 대한 항목들인데요. 27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지능에 대하여 생각해 왔던 일, 즉 지능의 근원, 측정, 발달 또는 중요성, 결과 등은 거의 모두가 잘못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이 지능에 대한 책들은 그걸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면 집대성한 책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이겨내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지능에 대해서 이제까지 모든 연구 결과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도 좀 포함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태어난 아이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일생에 걸려서 사용한 것보다 높은 지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는 인류에 속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지능이 아니라 인류에 속한 그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원숭이가 아무리 똘똘해도 원숭이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항목은 이제까지 뇌의 성장과 발달은 미리 결정되어 있으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가정 위에 서서 세상은 움직여왔다. 우린 그런 얘기해요. 그건 뭐 부모가 뛰어나서 유전적으로 뛰어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능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부모 닮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미 뇌의 성장과 발달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운명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네 번째 항목 실제로 뇌의 성장과 발달은 활동적이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뇌에 상처를 입어서 신체도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뇌 상처를 받았으니까 뭐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의식이 바뀌어서 그 아이한테 맞는 섬세한 자극을 주고 풍부한 그 자극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의 뇌는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에 더불어서 신체도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캐치업 현상이라고 따라잡기 현상입니다. 신체가 작았던 아이도 뇌가 발달하면 몸도 함께 발달해 간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어떤 항목이냐면 뇌의 성장 과정은 중증의 뇌장애에 의해서 또는 아이를 다락방 침대에 쇠사슬로 붙들어 메어둠으로써 정지시킬 수 있고 실제로 정지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버려져서 늑대한테 자랐던 아이들은 인간에 의해서 자라지 않고 그러면 인간의 말도 못 들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늑대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거 늑대처럼 걸어대고 기어다니죠. 음식도 날 걸어 먹게 되고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어느 정도까지의 향상은 있지만 향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향상이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계 어린 시절에 버려졌다면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뇌에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발달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항목은 가장 중대한 것은 뇌 성장과 발달 과정은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당연히 뇌는 가속해서 발달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가 이전에 강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어른들보다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 이 아이들이요, 이런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듣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 영어에 관련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가지를 쳐서 연접하게 되고 그 연접이 그 수가 많아지면서 연접이 튼튼해지면 그 뇌의 그 분야에 관한 효율은 엄청 높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발달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일곱 번째 항목은 유아의 뇌 발달 과정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뇌 성장에 질서 있는 과정을 인식하고 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지를 인식하고 시각, 청각, 촉각에 대한 자극을 빈도와 강도, 지속시간 등을 늘려주면 된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시각을 통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보의 대부분이 시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각, 그리고 촉각이라는 감각에 관한 영역들에 대한 그 자극들, 그 강도, 빈도, 지속시간들을 조절해 줌으로써 뇌의 발달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렌도만은 바로 이 부분, 시각, 청각, 촉각에 대한 자극을 어떻게 줄 때 가장 효율적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한 거고 또 그런 면에서 그런 자극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르네상스 아이들, 무한기 아이로 크게 커나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여덟 번째 항목, 환경이나 유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이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홉 번째, 환경이나 유전은 우리들이 전진하는 도약대다. 환경이나 유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도약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항목, 인간의 지능은 두 가지, 즉 인간의 막대한 잠재 능력과 조성된 환경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한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능력이 주어져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유전이라는 것 자체는요, 잠재 능력입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잠재 능력들입니다. 개인적인 유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잠재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느냐, 발현되지 않느냐, 이 차이를 갖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적 능력이 100에서 180 사이 정도의 유전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90에 170 정도의 유전적인 능력, 잠재 능력을 가졌다고 한번 상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유전적 능력은 조금 뛰어나지만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100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능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환경이 어린 시절에 주어짐으로써 170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특히 또 그 환경은 커서의 환경보다는 그 아이들의 뇌의 과소성이 큰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번째 항목, 개인의 유전적 잠재 능력은 부모나 조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부모가 또 그 부모의 그 유전적 능력에 따라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인류에 대해 한정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항목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12번째 항목, 우리들 개인의 유전적 잠재 능력은 인류의 유전적 잠재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13번째 항목, 우리들 개인의 유전 능력은 우리 인류의 천재들인 셰익스피어, 바하, 미켈란젤로, 워싱턴, 아인슈타인, 폴링, 에디슨 같은 유전적 잠재 능력과 같은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14번째 항목입니다. 지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자라는 환경에 큰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 자라나는 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 부모가 운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운명,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지 그 성장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환경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부모의 의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모도 물론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고, 또 그래서 최선을 주지만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어느 순간 그 부모가 알게 되는,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면 주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 후손들은 또 그것들을 또 물려받게 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뜻이죠. 15번째 항목, 지능의 낮음은 환경의 산물이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16번째 항목, 무지를 낳는 것은 무지한 환경이다. 무지라는 유전적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지라는 유전적 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섬세합니다. 자, 17번째 항목입니다. 지성을 낳는 것은 지적인 환경이다. 지라고 하는 유전적 특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번째 항목, 높은 지능은 환경의 산물이다. 사실 글렌도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7번째까지 쭉 논리적으로 끌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환경의 산물인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그 다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19번째 환경, 19번째 항목. 사실이란 지능이 형성되는 토대이다. 사실. 나중에 뒤에 사실이 뭔지 좀 나옵니다. 어떤 사실을 줘야 되는지 그 굉장히 명확한 상태에서 아주 독립되어 있는 상태의 정보들을 줘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는 계속 원리에 관한 부분들의 항목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사실, 어떤 사실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능이 형성되는 그 토대가 되더라 이거죠. 자, 20번째 항목. 사실이 없이 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을 부모가 많이 줄수록 그 아이들의 지능은 높아지는 거고, 부모가 무지해서 사실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21번째 항목입니다. 사실을 흡수하는 것이 지능의 첫 번째 조건이다. 당연히 사실을 줘야만 아이들은 흡수해버립니다. 그 아이들은요,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흡수하는 거죠. 영어를 배울 때도 그냥 흡수하고, 중국어를 배울 때도 그냥 흡수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2번째 항목. 지능의 두 번째 조건은 사실을 쌓는 능력이다. 사실을 쌓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이 많이 주어져야 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점 그 사실 위에 사실이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쌓는 능력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가속화되는, 참 인간의 두뇌가 그래서 너무 넣을수록 커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23번째 항목. 지능의 세 번째 조건은 쌓아진 사실을 쓸모없는 지식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란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실을 이렇게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사실과 사실 사이에 관계를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프리미 아빠의 자연관찰이라는 유튜브를 또 채널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실 사이에 자연에 관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왕꼬들빼기와 꼬들빼기를 비교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을 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쓸모있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능력이 발달하게 되냐면 24번째 항목입니다. 지능의 네 번째 조건은 사실이나 지식을 사용해서 서서히 중요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제가 왕꼬들빼기를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식탁에 관한, 요리에 관한, 굶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굉장히 많이 굶었습니다. 근데 망초가 먹는지 몰랐습니다. 망초라는 이렇게 길에 버려진 그런 식물인데 그걸 먹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푸르미한테 같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푸르마, 아빠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굶었는데 지천에는 저 망초가 깔려 있었다. 내가 지금 이런 지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따다가 저 나물로 맛있게 먹어서 굶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을 흡수하고 난 아이들은 사실을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결국은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가리켜서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쌓였을 때만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25번째 항목이 그 항목입니다. 지능의 조건은 사실과 지식을 연결시키고 다시 정리해서 사실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26번째 항목, 부모는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를 내 아이에게 줌으로써 천재가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참, 이 말은 우리 인류가 지금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부모는 결국 그 아이들, 다시 자식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부모도 사실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에 속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 천재적인 능력을 자식한테 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 그 자체로도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27번째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지능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시각, 청각, 촉각의 자극과 양과 종류에 의해서 또는 자극을 주는 빈도, 강도, 지속시간을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유아의 장래, 천재성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어떻게 줄 것인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나오지만 궁극에 관해서는 뇌가 가소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달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의식이 없다면 애초에 부모는 그것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식에 대한 변화, 이것을 글렌도만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능에 대한 27 항목에 관한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속 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한 어머니에 대해서, 천재에 대해서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130 항목이 이 책의 아주 핵심들입니다. 그거를 좀 추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좀 읽어주면서 해석을 붙여가면서 내용을 조금 더 책에 충실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